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 시점 뜨거운 감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요.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에 대한 젓가락 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뜻밖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직접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한 가족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선을 무너뜨리는 전조일까요? 이낙연 고문은 이 파장으로 이재명의 득표율이 5%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낙연 고문의 발언을 중심으로 대선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와 성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이미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젓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찌르겠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막말의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실제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민주당은 법적 책임을 다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끝일까요? 2022년 논란 당시에도 민주당은 장남의 개인 일탈로 축소했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시 이 사안이 부각되는 이유는 단순한 과거 문제를 넘어서 이재명의 공적인 책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차 TV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면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선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언급을 왜곡된 프레이밍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충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위험하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 역시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는데요.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 기자들과 오찬에서 이 고문은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선 막판 민심의 향배를 예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득표율에서 약 5%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자, 이는 매우 중요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인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고 사소한 이미지 실수나 도덕적 결함 하나가 전체 선거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호의 사건은 단순한 자식 문제를 넘어 이낙연 고문이 말한 대로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넘어 어떻게 집안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한탄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고문은 의외의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느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발언을 꺼낸 이준석 본인도 정치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일리가 있는 분석이지만 도덕적으로 옳은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이제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고문은 이번 사안에서 가족 논란을 넘어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 즉 민주당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회피 전략을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대법관 증언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이를 통해 상고심 충실화를 도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직후 이 법안이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고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어 이 고문은 6월 4일 새벽이면 대선 바로 다음 날이겠죠. 6월 4일 새벽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에 당선인이 제2요구권도 없이 이를 수용하고
바로 취임식으로 이슈를 덮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셀프 사면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전직 총리이자 민주당계 원로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사법부가 특정 정치인의 방탄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헌정 파괴의 서막이자 신형 독재의 현실화에 다름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후보 극렬 지지층이 있다는 점도 이낙연 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 고문은 이들을 두고 거짓도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참이 되는 시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인터넷 댓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판단 근거인 정보의 진실성 자체가 훼손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낙연 고문은 언론인 출신이지요. 그런 그가 언론 환경에 대해 느낀 위기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고문은 과거에는 언론이 양심의 대변자였지만 지금은 선동기관이 되었다고 말하며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닌 권력의 나팔수가 된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우민화 전략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지지층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왜곡된 정보를 반복 유포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언론과 SNS, 유튜브까지 결합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낙연 고문은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이를 반복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조직만 있으면 어느새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후보의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가족 리스크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 전체가 체계적으로 국민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민화 전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민의 이성과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독극물이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실험대 위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낙연 고문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를 해온 탈민주당 핵심 인사의 입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형식만 남기고 그 실질을 무너뜨리는 세력에게 권력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